2030년까지 해야 되겠다. 뭔가 계획을 세워야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소망은 5년 동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친척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 80대 후반, 80대 초반, 70대 후반 계신 분들이 친척 중에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제 거동도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겠구나. 그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날이 나한테도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30년 후면 나도 거의 100살이 가까이 되는데 그 집안의 노인들 이렇게 보면 나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 강의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5년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어제 모여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량 진단하고 조직 설계를 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한 3, 40명 한 5년 내에 양성을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숙제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년 내에 한 1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회원을 확장하자. 건민내 회원을. 그래서 광역별로 클러스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가 말하자면 그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건민의 생태계가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클러스터에서 그 광역 단위로 별로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그 컨설턴트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3, 40명 정도만 양성한다면 되겠다. 그래서 한 5년 내에 이렇게 하자. 그리고 10,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이에 그 정식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회원을 늘리면서 여기는 이제 발기인을 모으는 거죠. 발기인 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하신 많은 회원들은 한 10,000명에서 2만 명 그 어간에서 하려고 합니다. 발기인 총회를 하고 전체적인 창립 총회를 해서 전국적인 광역별 클러스터를 통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5년 내에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에게 내가 계속 건민내 회원으로 꼭 가입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권화된 교육 훈련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권화된 교육 훈련 활동이라는 게 뭐냐? 클러스터 활동은 그 정치적인 그 유능한 정치인을 발굴해서 그 지역의 정치인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교육 훈련 활동은 다노 경영상, 다노라는 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 Organization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어떻게 경영하는 건지 그 기본적인 사상과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컨설턴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직업적인 컨설턴트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그냥 이 아마추어 컨설턴트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라는 것은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직업은 따로 있고 본격적인 자기 직업은 따로 있고 아마추어 컨설턴트로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사조직론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영양 요소를 어떤 식으로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처방을 내려줄 수 있거든. 처방이라는 것은 무슨 그 사람이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독특한 성향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분권화된 교육 훈련 활동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과 크립토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건민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블록체인과 크립토 세계에 대해서 이해해서 이것이 우리의 그 자본주의가 출발한 자본주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그 한 300년, 250년에서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 은행이 우리 경제 발전에 끼친 그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지만 그거의 이면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의 흡혈귀들의 상당수는 다 금융기관을 끼고서 이 빨대를 꽂아 놔서 빨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야 돼요. 그거를 잘 하지 못하면 금융 시스템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가는 이 도구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원 출신이지만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고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린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 스페이스가 나타남으로써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는 뭐 스위스에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까지 스위스가 2013년에 최초로 거기다가 이제 그 이 뭡니까 샌드박스를 쳐가지고 크립토 스페이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장치를 쫙 만들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크립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스위스에 재단을 세우고 거기서 ICO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쭈크주라는 칸톤, 주 칸톤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를. 그 별도의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 쭈크라는 칸톤에서 쭈크는 그 쭈크제라는 그 호수, 쭈크 호수인데 그 아주 아름다운 호수예요. 그 호수를 한 반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주가 쭈크주인데 그 주의 수도가 쭈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쭈크의 그 크립토 스페이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쫙 열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단을 세우죠. 그 재단을 세워야 돈을 저기 이 그 뭡니까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급여도 쓰고 비용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확 열어줬죠. 2013년이니까 제가 그 이 블록체인의 말을 듣기도 훨씬 전에 벌써 그 일을 스위스 사람들이 해서 거기를 크립토 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막 철퇴를 가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은성수, 박상기 이런 그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나서서 막 그냥 철퇴를 가는 바람에 그야 놀래가지고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그 후에 뭐 싱가포르도 따라하고 스위스를 따라하고 뭐 그래서 싱가포르로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 이 자문했던 이 회사도 그 스타트업인데 그 회사도 어디입니까 거기 스위스 쭈크주의 크립토 밸리에다 그 재단을 세워서 ICO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은 헛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세계에 대한 우리 권민내 회원이 되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금융 시스템을 그 정상화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정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5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제 개인적인 소망을 같이 모였던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분들이었는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거기서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민의 미래에 대해서 30년 대개는 이해했고 내가 계속 강의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한 5년 동안 어떤 마일스톤을 어떻게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3분이 모이셨는데 다 끝나고 이제 사진도 이렇게 같이 기념으로 찍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자문역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현직 교사인데 제 뜻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다 일임했죠. 이걸 다 오거나이즈하고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얘기하는 여기서 그 아주 이 인사조직론 배우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골라서 같이 하자. 근데 연락을 받으신 분 중에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13분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이 독일에서 오신 독일 이모님도 여기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멀리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한 3분의 1은 한 3분의 1이 아니라 그렇지 한 3분의 1, 한 3분의 1은 좀 넘겠나? 예전 제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강의할 때 같이 강의를 들었던 분들, 워크숍도 오고 그랬었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여기에 조인해 가지고 같이 열정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88년생서부터 59년생까지 다양한 직업군의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노소가 다 여기 모여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담당하는 윤진 선생님이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를 아주 귀찮아합니다. 나는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걸 윤진 선생이 알아서 잘 해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줬다 그러는데 숙제는 어떻게 주는 거냐? 여기 이제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2시간도 넘게 얘기를 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기차 시간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2테이블로 했었는데 한 테이블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먼저 차로 그냥 갔고 우리는 이제 지하철 파니까 지하철에 와서 또 헤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안국역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방향이 다르니까 안국역에서 헤어지는 모습입니다. 아쉬워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숙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반드시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 숙제가 뭐냐? 누군가의 전기 평전, 자서전 등을 읽고 인사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뭐, 그, 니체를 좋아하시는 분은 니체 평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뉴턴 평전, 다윈 평전, 스티브 잡스 평전, 워렌 버핏 평전, 뭐,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 평전이 있거든요. 또는 자서전, 이런 걸 읽고, 자기가 알아서 읽고, 그 사람의 인사평가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뭐 좋지만, 다 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사건, 현상을 간략히 기술하고 어떤 사건이 있잖아. 그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어떤 영향 요소가 가장 많이 발휘되었는지를 찾아서 기술할 것. 영향 요소별 수준 판단은 없이 합니다. 수준이 있어요. 1수준에서 5수준까지 있는데 그 수준 판단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 요소가 가장 많이 발휘되었는지 그 사건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사회적 성취를 어떤 영향 요소, 평전이 나온 사람들은 대개 사회적 성취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 요소가 어떤 영향 요소가 많이 발휘됐는지 몇 개의 사건을 정리해서 그 코딩해야 되는데, 코딩 하려면 그 수준을 다 써야 되는데 그 수준은 쓰지 말고, 수준을 할 때까지는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수준을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 요소가 그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휘됐는지, 여러 영향 요소가 한꺼번에 발현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현됐다고 보이는 것, 그것을 기술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영향 요소가 발휘되었다고 해석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쓴 성취예측 모형 책에 쭉 설명되어 있어요. 제 2장을 거의 외우다시피 잘 하면 머릿속에 그 성취예측 모형의 그 프레임워크가 그려집니다. 그 모형을 그리면서 그 평가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식은 자유입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알아서 양식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양식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 윤진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모여서 그것을 세미나 또는 워크숍 형태로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왜 전체 이것은 내가 왜 그 전체에다 공지하지 않고 이렇게 몇 사람만 하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하기 전에도 이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코멘트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00강이 넘는 340강이 되는 이 엄청난 강의를 했잖아요. 그동안 쭉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보다도 나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 그 이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숙제를 내줄 테니까 이 숙제를 언제까지 다 한 다음에, 기한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커뮤니케이션 자문역한테 그 메일로 알려주면 그것을 이제 모아서 날 주면 내가 읽어보면 알거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는지, 공부가 돼 있는지 내가 읽어보고, 아, 내가 이거 코멘트 하면 되겠구나 어, 정도가 되면 시작할 수 있죠.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적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정도면은 내가 가르쳐도 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진 않고, 우리 윤진 선생님한테 그냥 내가 부탁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제 그걸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 되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균등하게 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정말 공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도 정의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말했던 그 좋은 거를 문재인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싹 빠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이렇게 투명하게 알릴 겁니다. 이게 딱 공지는 크게 해놨는데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오케이?